안녕하세요. 공문 읽어주는 남자 100%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것처럼 2025 경기 한국어 랭귀지 스쿨 추진 계획을 선생님들과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다문화 교육 추진 계획에서 보면 과제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성장 단계별 맞춤형 다문화 교육 지원하는 게 그 첫 번째였고, 이 단계별 맞춤형 교육에서 경기 한국어 랭귀지 스쿨이 차지하고 있는 영향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작년에 경기 한국어 랭귀지 스쿨이 처음 개소되어서 운영되면서 다문화 학생들이 이제 장기 형태로 위탁이 되었고, 또 위탁된 상태로 한국어 소통 능력을 기르고 또 학력으로 인정받고 다시 원조교로 복귀했을 때 이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이 굉장히 크게 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수요가 굉장히 늘었고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유학을 온 학생들이 언어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공교육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좀 듣고 있고요. 또 경기 한국어 랭귀지 스쿨 자체가 다문화 교육의 단계별 맞춤형 교육인 진입, 적응, 성장 단계에서 꼭 진입 시기에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한국어 능력과 관련된 단계별 교육을 또 온라인 플랫폼으로도 만들 계획에 있기 때문에 단계별 맞춤형 교육의 어떤 단계든지 간에 활용할 수 있다는 강점이 또 있습니다. 물론 현재 경기 한국공유학교가 오프라인으로만 만들어져 있고 그렇지만 25개 교육지원청 모두에서 실행이 되고 현재 이 경기 한국어 랭귀지 스쿨이 41개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력들은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다문화 교육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 큰 경기 한국어 랭귀지 스쿨과 관련된 부분을 오늘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그 다문화 교육 추진 계획을 선생님들과 함께 읽으면서 이 경기 한국어 랭귀지 스쿨이 온라인 플랫폼 형태로 제공이 되었을 때 아직 외국에 있지만 한국으로 들어와서 생활을 할 예비 다문화 가족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 또 하나는 다문화 가정의 문제점이 이 아이들의 언어 교육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의 언어 교육도 필요하다는 거죠. 생업에 종사하면서 한국어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부모님들에게도 이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부모 교육에서도 일정 수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전망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학부모님 교육이 된다는 것은 결국 학교와의 연계 교육이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때문에 이 학교 교육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025 경기 한국어 랭귀지 스쿨 KLS 경기 한국어 공유학교 추진 계획 요약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 경기 한국어 랭귀지 스쿨 개요 경기 한국어 랭귀지 스쿨 다문화 학생 한국어 집중 교육을 운영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대상은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다문화 학생, 초, 중, 고, 그리고 학교 밖 학생인데 이 초중고에 재학 중이어서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기 한국어 랭귀지 스쿨을 토대로 교육을 받았었고요. 학교 밖 학생 같은 경우에는 번역별 한국어 랭귀지 스쿨을 토대로 교육 활동을 제공한다라고 우리가 기존의 다문화 교육 추진 계획을 살펴볼 때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운영 기관은 교육지원청별 운영하고 저 41개인 줄 알았는데 46개네요. 2025년 4월 기준 불과 한두 달 전에 조사한 것에 의하면 46개가 운영되고 있고요. 신청 방법은 위탁 심사, 그러니까 원적교에서 학생 학부모 상담을 토대로
이렇게 위탁 교육을 받을 의향이 있는지, 혹은 학생이나 학부모가 요청을 했을 경우에 이제 제적교에서 위탁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수탁 확정을 하고 위탁 운영을 하고 수탁 해제를 한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제 학교별 위탁 교육 과정하고 절차적으로는 똑같습니다. 평가는 제적교, 그러니까 원적교에서 평가를 기본으로 하는 거고요. 위탁교육기관에서는 보조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추진 방향, 경기 한국어 랭귀지 스쿨의 학적은 다문화 학생 제적 학교에서 관리하고, 랭귀지 스쿨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제적 학교에서 이제 진급 졸업 처리를 한다. 우리가 살펴봤었지만 3, 6, 그리고 12개월 기간이 나눠져서 위탁이 되었기 때문에 이 기간에 진급이나 졸업이 걸려 있다면 제적 학교에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경기 한국어 랭귀지 스쿨 위탁 학생은 제적 학교에서 위탁받아 교육하고, 경기 한국어 랭귀지 스쿨 교육 과정은 한국어와 국어 교과를 중심으로 대안 교육을 강화해서 운영한다. 경기 한국어 랭귀지 스쿨은 한국어 집중 교육에 특화된 교육을 위해 교육과정 자율성과 책무성을 부여하게 되고요. 여기에 위탁된 학생은 1회 재위탁, 총 2회까지 위탁 교육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장기로 했을 때 최대 24개월의 위탁이 가능하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자, 운영 내용. 위탁 교육 대상자를 선정한다. 학교장은 교육장, 교육상, 한국어 집중 교육이 필요한 다문화 학생을 선정해서 위탁할 수 있고, 위탁 교육 대상자 선정 절차를 보면 위탁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학교장은 학부모의 사전 위탁 동의를 얻어야 된다. 위탁 여부 결정은 학교 내에 있는 학력심의위원회 또는 관련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탁 신청은 위탁 기관에 학생 위탁 신청을 하고 학생 이해 자료 위탁 기관에 송부를 해서 위탁 기관이 학생의 정보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맞춤형으로 교육 활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안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한국어 랭귀지 스쿨 같은 경우에도 뭐 학급이 있겠죠. 무학년제겠지만 이 한국어 역량에 따라서 위계를 나눠서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그러한 교육 콘텐츠의 수준에 따라서 분반을 해서 교육 활동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탁 운영은 다문화 학생의 한국어 집중교육 위탁 실시, 기간은 교육지원청별로 좀 다르다. 평가는 제적교에서 실시하고 수탁 해지는 원적교의 사전 통보를 필수적으로 이행한 후에 원적교에 복귀하는 것으로 안내가 되었습니다. 목차를 보면 추진 근거 및 목적, 현황 분석 및 개선사항, 중점 추진 방향, 그리고 세부 추진 계획은 위탁 대상자는 누구냐, 위탁 대상자 선정 절차, 위탁 교육 운영, 위탁 교육 절차, 교육과정 운영, 학정 및 평가 관리, 기타 사항, 기대 효과, 그리고 참고 자료 수순으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세부 추진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융합교육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지역 교육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공유학교 부분이니까 그 중에서 융합교육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 추진 근거 및 목적,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다문화 학생에 대한 지원, 205 경기 기본계획 다문화 학생 성장 단계별 교육 지원 강화, 2025 경기 다문화 교육 추진계획,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대한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이렇게 네 가지를 추진 근거로 하고 있고요. 목적 보겠습니다. 다문화 학생의 지속적 증가 대비 학생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지원해야 된다. 지금 현재 경기도 교육청에는 한 대략 5만 3천여 명의 다문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또 지속적으로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어서 이 다문화 학생들의 맞춤 한국어 교육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또 일정 수준 한국어 소통 능력 및 문해력 신장을 통해서 공교육의 진입을 지원한다. 그리고 이 친구들의 학력 신장을 목표로 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주민 증가로 인한 새로운 전환점에 대비한 지역별 다문화 교육력을 제고해야 되겠다.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현황 분석 및 개선 사항, 다문화 학생의 급증으로 인하여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어 집중 교육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다문화 교육 추진 계획에서 살펴보았지만 유형별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형태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데, 그러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경기 한국어 랭귀지 스쿨이 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증거에 기반한 정책 실행으로 한국어 랭귀지 스쿨 효과성을 입증한다. 오랜만에 또 증거 기반 정책 평가와 관련된 명칭이 안내가 되어 있는 반갑죠, 선생님들. 자, 이렇게 그 한국어 랭귀지 스쿨을 운영해 보니까 읽기 40, 듣기 42, 말하기 46, 쓰기 40 이렇게 향상이 되었다라는 거죠. 2024년에 14개 기관 운영을 해보니까. 그리고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선생님과 학생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운영 만족도가 교사는 91, 또 효과가 88% 있다라고 이렇게 선생님들 말씀하셨고요. 학생들은 효과 있다 80, 또 한국어 능력 향상도가 80 이렇게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 학교에 참여했던 친구들 보니까 성안초 5학년 아마 요 가명이겠죠. 발레리나 한국어 랭귀지 스쿨에서 배우고 나서 쉬는 시간에 언어가 통하는 친구들과 놀 수 있게 되었고 한국어 공부가 재미있어졌어요. 아주 놀랄 만합니다. 조 세르게이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게 공부하고 있어요. 한국어가 느니까 학교 가는 것이 기다려지고 공부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한 영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산 원곡초 선생님입니다. 수시로 학생 위탁 신청이 가능하며 다문화 학생이 입급할 경우에 학교의 부담감이 많이 줄었다. 소통이 안 되는데 자리만 채우고 앉아있는 학생보다는 실질적으로 한국어 소통 능력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 한국어 랭귀지 스쿨이 굉장히 의미 있다. 또 군서초 선생님께서는 입국한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학교 생활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올해는 31개 시군에서 최소 1개 이상 운영하게 되었다. 총 몇 개? 46개. 경기 한국어 랭귀지 스쿨 양적 확대 및 질 관리를 철저히 한다. 경기 한국어 랭귀지 스쿨 운영 기관 확대에 따른 운영 내용 및 강사 질 관리. 경기 한국어 랭귀지 스쿨 3섹터 온라인 KLS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 온라인 학교 추진 계획 볼 때 융합교육과에서는 다문화 교육과 관련한 KLS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는 내용이 안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원거리 학생 및 학교 방학생, 해외 거주, 다문화 학생 대상 한국 집중 교육 시스템을 구축한다. 저는 그 중에서도 이렇게 입국하기 전에 이미 이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이 시스템은 굉장히 이 교육적 의미가 있다. 물론 한국에 입국을 해서 입국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상시적으로 한국어 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우리 경기 온라인 학교의 역할을 또 기대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또 이러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님께도 제공될 수 있도록 그 영역을 확장한다면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을 거다. 우리가 학부모 교육과 관련된 것들도 살펴보았지만 점점 더 앞으로 학부모 연계 교육의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고 경기 교육의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특히 다문화 학생 교육과 관련해서는 이 학부모님과 소통을 많이 필요로 할 텐데 그럴 때 학부모님께서 언어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중점 추진 방향 경기 한국어 랭귀지 스쿨이 학적은 다문화 학생 제적 학교에서 관리하고 랭귀지 스쿨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제적 학교에서 진급과 졸업 처리를 한다.
경기 한국 랭귀지스쿨 위탁 학생은 제적학교에서 위탁받아 교육을 하고요. 경기 한국 랭귀지스쿨 교육 과정은 한국어, 또 국어 교과를 중심으로 대안교육을 강화, 운영한다. 또 경기 한국어 랭귀지스쿨은 한국어 집중교육에 특화된 교육을 위해 교육과정 자율성과 책무성을 부여하고 경기 한국어 랭귀지스쿨의 학생은 1회, 재탕촉 2회 위탁이 가능하다. 이 부분은 뭐 앞쪽의 요약 부분과 똑같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 첫 번째 위탁 대상자 한국어 집중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문화 학생은 다 위탁 대상자가 됩니다. 학교장은 교육상 한국어 집중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위탁교육 대상자로 선정한다. 한국어 집중 교육 위탁교육 희망 다문화 학생 희망자를 학교에서 심사하는 거죠. 퇴학, 자퇴, 휴학 중인 자는 복학 절차를 거쳐서 학적을 회복한 뒤에 위탁교육 신청 가능하다. 원접교에서 한국어 집중교육 및 한국어 문화 적응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과 학부모 상담을 통해 결정할 수 있고요. 기타 학교장의 교육 목적상 다문화 위탁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학교 밖 다문화 학생의 유형의 경우 운영기관에서 한국어 집중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는 경우에 또 가능하다. 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의무교육이므로 거주지 우선 학교에 입급시켜 원접교에서 위탁 시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요. 고등학생의 경우 학적이 없는 다문화 학생은 학교 밖 다문화 학생 유형으로 입급하여 한국어 집중교육 실시 후 경기도교육청에서 학력심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한교육 위탁교육기관 위탁 여부는 학교장이 최종 결정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한다. 당사자가 위탁교육을 거부하는 경우 그 의사에 반하여 위탁할 수 없다. 따라서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위탁교육을 희망함에도 학교장 판단에 따라 위탁교육을 실시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타당한 교육적 사유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학교장이 이제 위탁을 거부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이제 교육적인 어떤 사유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사실 이것을 거부할 이유가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위탁교육 대상자 선정 절차. 위탁 의사 확인 후 제적 학교에서 위탁 여부를 결정한다. 대한교육 위탁교육기관 위탁 의사를 확인다. 위탁 사유, 한국어 능력 부족 및 학교 적응이 어려운 다문화 학생 발생 시 학교장은 상담을 통해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대한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해 안내하고 위탁교육 기관 교육 의사가 있는지 먼저 확인, 그러니까 동의가 필요한 것을 재차 안내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관과 제적 학교 간 교육과정 차이로 인해 주 상급 학교 진학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반드시 사전에 안내해야 된다. 위탁 기관, 제적 학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제적 학교와 원적교 동일한 개념인데 용어가 두 가지 쓰이고 있어서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제적 학교와 원적교는 같습니다. 학생이 소속되어 있는 학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한교육 위탁교육기관 위탁 여부 학생과 학부모가 위탁교육을 희망시 제적 학교는 학력심의위원회 또는 교감, 다문화교육 관련 부장, 진로 관련 부장, 담임교사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서 해당 학생이 대한교육 대상자로 적합한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참고해 학교장이 위탁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제적학교는 위탁교육기관과 위탁기관, 위탁 사유, 학생 인적사항 등 기본 내용을 상호 협의한 뒤에 학생 이해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첨부해 공문으로 위탁 교육을 신청하게 됩니다. 경기 한국어 랭귀지 스쿨 위탁 승인 위탁 교육 신청을 받은 경기 한국어 랭귀지 스쿨 운영 기관에서는 교육 종료 후에 기관 자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수탁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후 출결 상황, 수탁 여부 등 결과를 제적학교에 통보하고 학생 수탁을 개시하거나 제적교로 복귀 등을 조치한다. 한국
경기한국어랭귀스쿨 위탁교육기관이 수탁을 거부한 경우에는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학생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세 번째는 이제 위탁까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위탁을 가서 교육 과정을 운영하게 되겠죠. 자, 60일 두 달 코스, 그 다음에 90일 한 학기. 아까 제가 잘못했네요. 그죠? 두 달짜리도 있네요. 2, 3, 6개월로 되어 있고요. 요건 뭐다? 단기. 그 다음에 1년 과정. 요거는 장기. 학교 밖 유형은 240시간을 이수한다. 그럼 보통 하루에 이제 6시간 정도 수업을 한다고 했을 때 40일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학급당 10명에서 15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경기한국어 랭귀스쿨 위탁 기간은 단기형 60일, 90일 한 학기로 운영하며 장기형은 1년 운영을 기본으로 하고 운영기관은 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지정한다. 경기한국어 랭귀스쿨 위탁 정원 및 교원 학급당 정원은 1학급 최대 10명에서 15명 이내로 자율적으로 정하고요. 시설, 안전 등을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 교육청과 위탁교육기관은 상호 협의하여 정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교과 및 보통교과 지도교사는 해당 교과 교원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선정하고 대한교과 지도교사는 해당 분야 1년 이상 경력 소유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로 선정하여 교육하여야 된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경력자나 자격증 당연한 거죠. 한국어 지도의 경우 교원 자격증 소지자 중 KSL 자격을 가진 자를 우대할 수 있다. 위탁교육 절차, 위탁 상담, 제적학교 위탁교육기관, 위탁심의 결정, 제적학교에서 대한교육 위탁 신청서, 위탁학생 이해자료,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세 가지를 토대로 공문으로 위탁 신청을 하는 거죠.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것만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 수탁결정 통지. 위탁교육기관에서는 학생 위탁교육 수탁 통지서를 제적학교에 발생을 하면 이제 제적학교는 위탁교육기관으로부터 통지를 받고 해당 학생을 위탁학생으로 등록을 합니다. 나이스의 학적, 위탁, 현장, 실습학생관리, 위탁학생 출결관리에서 위탁교육기관으로부터 월별로 통지받은 출결 상황을 입력합니다. 자, 위탁교육 확정, 제적학교. 제적학교는 위탁교육기관에 지필평가, 수행평가, 시행일에 학생 출석 요청 공문을 발송할 때 위탁교육기관으로 성적 처리 완료 기간을 명시하여 발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교육기관은 개인별 출결 상황 통지서를 월별 발송하고 학교장 허가, 교회 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경조사 확인서가 있을 경우 함께 발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탁해제 및 위탁 종료, 위탁교육기관 수탁해제 예고 통지서, 예고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고 수탁해제 통지서, 학교생활기록부 보조부를 발송한다. 그래서 보면 위탁심의, 위탁심의 결정, 위탁신청, 수탁결정 통지, 위탁교육 확정, 위탁교육 그리고 교육이 모두 끝났을 때 사전에 수탁해제 예고 통지서를 보내고 수탁해제하고 위탁을 종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교육과정 운영. 한국어 기반 보통교과, 한국어 기본, 그 다음 수학, 한국사 교과 중심으로 운영한다. 창의적 체험활동, 심리정서를 지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을 운영한다. 우리 다문화교육 추진계획에서 이 사회정서 혹은 심리정서 지원 어디에서 하게 됐었죠? 진입, 적응, 성장 단계에서 어디였죠? 적응이었죠, 적응. 근데 모든 단계에서 필요합니다. 그쵸? 모든 단계에서 심리정서 지원은 필요해요.
경기 한국어 랭귀지스쿨 교육과정 운영 지침. 교육과정은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편성하고, 교과는 보통 교과와 대안교과로 구분하며, 대안교과는 위탁교육기관 실정에 맞도록 자율적으로 편성한다. 위탁교육에 적합하도록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적정한 수준의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교과의 수업은 교육 효과를 높이고 효율적인 수업을 위해 블록 수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 지역사회 교육기관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위탁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교과목을 편성한다. 위탁학생의 인성과 진로 탐색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교과목의 시수 확보에 노력한다. 아마 경기 한국어 랭귀지스쿨 교육과정은 운영하는 기관마다 약간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문화 학생의 한국어 소통 역량을 신장하는 것에 최종 목적이 있고, 이외에 한국 문화 그리고 기초기본 학력과 관련된 부분으로 이 교육과정이 운영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한국어 랭귀지 스쿨 교육과정 편제와 단위 배당. 초등학교는 1년 기준 교과는 986시간, 창체는 102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해 보면 최소 시수가 100 아니죠. 1088시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50일, 60일, 90일 이렇게 단기 같은 건 조금 다릅니다. 중고등학교는 이제 예, 교과는 1020, 창체는 102, 1122로 되어 있고, 요거는 지금 보면 뭐랑 똑같습니까? 아,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과정 편제 최소 운영 교과 수업 시간과 동일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교과는 국어, 여기에는 한국어, 한국사를 포함하고 있고요. 한국어를 기반으로 하는 수학, 과학 중 선택,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구성하고, 중고등학교는 국어, 수학, 통합사회, 통합과학, 영어 중 두 과목을 선택해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교과를 교육청과 협의하여 편성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통 교과로 이수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교과의 선택 과목은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에 제시된 보통 교과 선택 과목의 범위 내에서 학생의 요구와 학교 여건을 감안하여 대한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재량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학적 및 평가 관리. 학적 관리 및 평가는 제적교에서 관리하고, 위탁교육기관은 보조장부를 활용해서 평가 자료 제공이 가능하다. 경기 한국어 랭귀지스쿨 학적 관리. 출결은 위탁교육에서 관리하고 제적학교에서 확인하여 그대로 인정한다. 출결 상황은 학생 개인별 출결 기록부에 총 수업 일수, 결석, 지각, 조퇴, 결과를 기록해서 매월 5일까지 제적학교에 통보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앞쪽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월별로 보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위탁교육기관에서 출결 상황을 제적학교에 송보하면 제적학교에서는 제적학교에 출석한 날짜를 합산하여 처리합니다. 제적학교에서는 위탁 학생이 참여해야 하는 제적학교 행사나 평가 일정을 사전에 공문으로 발송하여 학생들의 출석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야 된다. 특히 이제 평가 관련이 크겠죠. 제적학교의 장은 위탁교육기관에서 송부해온 출결 상황 등 학교생활 기록부 보조부의 항목별 내용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학교 생활기록부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제적 학교에서 당연히 처리해야 되겠죠. 위탁 학생이 위탁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위탁교육기관에서 제적학교에 위탁 관련 서류를 송부한 경우 제적학교의 장은 위탁학생을 진급 사정회 또는 졸업 사정회의 사정 대상자로 포함시켜 진급 또는 졸업을 처리해야 된다. 경기 한국어 랭귀지스쿨 성적 처리. 성적 처리는 제적 학교에서 최종 처리한다. 위탁 학생의 학업 성적 처리는 제적 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제적학교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적학교는 학교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과 2025학년도 경기도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 위탁 학생의 성적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 학성관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적학교에서는 위탁 학생이 참여해야 하는 지필 수행평가 일정에 대하여 반드시 사전에 위탁교육기관에 공문으로 알려야 하며 위탁 학생에게 직접 안내해야 된다. 중고등학교는 굉장히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위탁교육기관은 위탁 학생에게 제적학교의 지필평가, 수행평가에 응시하도록 안내하고 보통교과의 평가 중 지필평가, 수행평가는 제적학교에서 반드시 실시를 해야 됩니다. 자, 보통교과와 대안교과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교과학습 발등 상황, 창의적 취업 활동 상황 등에 대한 평가는 위탁 교육기관에서 실시한다. 또 위탁 교육기관에서는 성적 산출을 위한 지필평가, 수행평가를 실시하지는 않아요. 다만 공립기관과 청소년 한부모 기관은 예외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경기 한국어 랭귀스쿨 평가 관리. 이 평가는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다른 그 세부 추진 내용보다도 훨씬 더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죠. 위탁교육기관이 보통교과 또는 대안교과를 직접 교육하지 않는 경우 직접 교육한 기관 시설에서 학생평가 자료를 받아 이를 위탁기관에서의 평가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위탁교육기관의 보통교과 및 대안교과 평가는 각 과목별 학생 중심의 과정 중심 평가, 성취 기준에 따른 성취 수준의 특성, 실기 능력, 교과 적성, 학습 활동 참여도와 태도 등을 간략하게 문장으로 작성하여 제적 학교로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기타 사항입니다. 경기 한국어 랭귀지스쿨 운영비 보조금 집행. 제적 학교는 위탁교육 대상자에게 수업료 등 교육비 납입을 고지하고 학생은 제적 학교에 해당 금액을 납부한다. 무상교육, 비대상, 사립학교만 해당이 됩니다. 대한교육 위탁교육기관에서는 위탁교육 대상자로부터 별도의 교육비용을 징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 대한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운영위원회 심의 학부모 동의를 받아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어떤 경우냐면 교육과정의 교과목 외에 실시하는 체험학습 등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이제 이게 필요한 경우, 또 기타 교육청의 승인을 받은 경비, 가나안과 관련하여 위탁교육기관은 매월 말 기관 홈페이지에 전자메일 등을 통해서 징수한 경비의 집행 내용을 공개하고 학년 말에 제출하는 대안교육 운영 결과 보고서에 경비 징수 및 집행 내용을 포함해 제출해야 됩니다. 경기 한국어 랭귀지 스쿨 급식비 지원. 위탁교육기관이 급식을 실시하는 경우 제적 학교는 위탁교육기관에 급식비를 지원해야 하며 세부 사항은 경기도 교육청 학교 급식 기본 방향 지침을 따른다. 그러니까 급식비도 지금 무상이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 예산을 이쪽 위탁교육으로 발송할 필요가 있겠죠. 자, 급식비 지원금 최대 상한선. 그래서 보면 초등학생은 이렇게, 고등학생 이게 상한선이고요. 제적학교에서 위탁교육기관으로 이체하는데 최대 상한선 이내에서 실소요 경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다문화 학생의 증가에 따른 맞춤형 한국어 집중교육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다. 다문화 학생의 한국어 신장을 통해 공교육 진입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게 가능하고, 미래 다문화 사회를 대비하는 사회로의 방향성 정한 초토대를 마련한다. 그래서 이제 서식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 뒤에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쭉 보시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 이제 다문화 교육 추진 계획하고 경기 한국어 랭귀지 스쿨까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이 경기 한국어 랭귀지 스쿨이 이 진입 단계의 중도 입국 자녀나 외국인 가정의 한국 소통 능력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부족한 친구들에게는 아주 절실한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31개 시군에서 모두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탁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한국어 교육과 한국어 문화 그리고 필요한 경우 기초기본 학력과 관련된 보통 교과까지 지원함으로써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아주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른 이제 경기 온라인 학교에 한국어 랭귀지 스쿨과 관련된 시스템이 정착이 돼서 시공 간의 제약 없이 언제든 상시적으로 이런 한국어 랭귀지 스쿨 교육 콘텐츠가 제공될 수 있는 시기가 앞당겨지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다문화 교육 혹은 다문화 학생들과 관련돼서 아마 학교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응원하고요. 또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교원 양성 단계부터 시작해서 또 이 통번역을 지원하기 위한 임기제 교육 행정직 또 어 이 보조 강사 이런 것들이 이 훨씬 더 충원되고 또 이 밀집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급당 인원수도 감축을 해서 다문화 학생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공교육에서 다문화 학생을 포용해서 다양성이 인정되는 그런 경기 교육의 문화가 조성되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함께 경기 한국어 랭귀지 스쿨 읽어본 부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저의 동영상을 시청하시면서 함께 성장하기 노력하시는 모든 선생님들 응원하고요. 정말 열성적인 구독자님들 매일 매번 어떤 동영상에든 이런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메시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그 응원의 힘을 받아서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